인권이 보편적이지 않고 편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에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사람의 탈북자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또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호를 이야기하셨는데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우받고 있는 거 맞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헌법을 위시한 모든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인권의 무게는 개별 정책이나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가볍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에 수사받다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네, 여럿 있다고. 여럿 알고 몇입니까? 있습니다. 네. 명수는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몇 명? 네, 네. 5명입니다. 네, 그때 인권이나 시민단체, 정부 부처 어느 누구도 피해자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더니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받는 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 잡힌 카메라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막상 구속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감찰국장으로부터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하는 명품 수사 갑옷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인권에도 금수저, 흑수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제가 오늘 인권위에서 일도 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상황 알고 계시죠? 네, 예, 북한 인권재단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예. 인권위에서는 국회나 통일부, 청와대 측에 북한 인권재단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권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 적은 없는데요. 한 적 없죠? 네네. 예.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대사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것도? 네네, 이것도 임명하라고 권고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네, 아주 없다는 대답을 너무 자신 있게 하셔서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예. 또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남북 인권 대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 여러 차례 만났는데 만나서 남북 인권 대화를 하였다는 언론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님에게 남북 인권 대화 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 인권법엔 또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만들고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실태 보고서 발간됐나요? 해마다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아직 보고서 안 나왔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네, 네.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법무부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곳에 파견된 검사들 모두 되돌려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번에 검사들 다 돌아가는. 네. 네네, 네. 알고 계세요? 여기에서까지 다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위원장님, 북한 네네. 인권법에 관련해서 네, 알고 계신 것도 없고 네. 하신 것도 없고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은 당당하십니까? 순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북한인권법은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재단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우에 위원장님, 따라서는 인권위원회가 네네.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죠. 그러나 인권위원회법에 보면 네네, 범부처에 관해서 정책 개선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권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최고의 권한입니다. 네, 그리고 권고는 공문서로 남지요? 네네, 네, 기록이 되지요? 네네, 꼭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권고 행위 자체가 위원장님의 기본 업무이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왜 이 건에 대해서는 한 건의 권고도 없을까요? 일 안 하시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위원장님 여성인권 관련된 활동 많이 하셨죠? 네, 네.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이 탈북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국적은 물론이거니와 특정한 적도 두지 못하고
중국에서 키워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그 현장 제3국의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가서 그 여성들의 그 현지에서의 지원, 그리고 국가의 영사관이든 대사관이든 한국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지원하는 단체들 저희가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네네. 만나고만 오시지 실질적으로 그게 개선이 됩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사실 최선을 저는 하고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선에서도 최선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하고요. 또 네. 본인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시기 전에 했던 그런 민간인 시민단체의 어떤 참여자로서도 지금 전혀 역할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그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됐죠. 그것을 갖고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농르풀망 원칙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현장 난민 원칙이 적용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르풀망 네. 원칙이 어긋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현장 난민으로 적용해야 되고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네. 당부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인사말에 보시면 11월 6일에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증진이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 개최하시죠? 네네. 네. 이 국제 심포지엄의 뭐 프로그램을 저한테 나중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이 인사말이든 발표를 하실 때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던 이 북한 난민의 강제 북송에 대한 비판과 그다음에 농르풀망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날이 예결위가 있어가지고 양해를 구해야만 제가 인사말을 갈 수가 있어가지고요. 양해가 구해지면 제가 네네. 저 서면으로 있나요 우리가? 아니 어떨 때는 들어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인사말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기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예, 수고.